귀살대의 당주였던 우부야시키 카가야와 같은 일족에서 나온 무자는 스물이 되기 전에 죽을 예정인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 의해서 인간과는 다른 강인한 육체를 지닌 오니가 되었습니다. 늙지 않고 언제든지 재생이 되는 몸을 가지게 된 무자는 자신은 선택받은 존재라 생각하며 선민의식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진 무잔에게 태양 아래에서 걷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었고 그의 자존심이 허락할 일이 아니었죠. 결국 무자는 태양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치료하는데 의사가 사용했던 약에 쓰인 푸른 피아나와 태양을 극복하는 체질을 띤 오니,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니 세력을 불러오며 찾아왔습니다. 아사쿠사에서 무자는 자신은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생물이다 라는 대사를 내뱉습니다. 이 대사에서 무잔의 선민의식과 자존심을 엿볼 수 있었죠. 병약해서 얼마 못 가 죽을 몸이었던 무잔에겐 마음껏 살면서 뜰 수 있는 오니를 완벽에 가까운 생물로 여기게 된 것이죠. 다만 무잔 스스로 완벽한 생물이 아닌 완벽에 가까운 생물이라 한 이유는 무잔은 태양을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완벽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스스로를 완벽에 가까운 생물이라 여기고 엄청난 자존심을 내세우는 무잔. 그런 무잔은 자신이 만든 부하 오니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연 소집 당시 무자는 모든 오니들의 시초인 자신은 절대적인 존재라며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모두 절대적이니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그의 센 자존심에서 나온 태도죠.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여기며 자아도취에 빠진 무잔에게 다른 오니들은 결국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장기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절대적인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하연들을 무자는 망설임 없이 몰살시키게 됩니다. 상현 소집 당시에도 푸른 피아나를 찾지 못하는 상현들에게 상현의 존재 의의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최종 국면이 시작되기 전 무잔이 우부야시키 카가야를 찾아갔을 때에는 무잔의 꿈인 영원과 불멸에 대해서 카가야는 영원하고 불멸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며 무잔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하죠. 인간의 마음은 서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단단한 유대로 엮여 영원하지만 자존심만 엄청 세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무자는 같은 존재의 오네들도 장기말 취급을 하며 그들에 대한 공감 능력과 유대 따위가 존재할 리가 없고 결국 무잔 하나가 죽는다면 전부 소멸해 사라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유대로 엮인 적이 없는 무자는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는 귀살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최악의 망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죽은 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살아남은 놈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조용히 살라고. 정작 무잔 본인은 병약해져서 죽어가는 일종의 자연재해인 병사를 혐오하고 멀리하였으며 오니가 되어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대사에선 정말 무잔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연재해를 싫어하고 멀리했지만 완벽에 가까운 존재가 된 자신 자체라는 자연재해는 조용히 받아들이라니 정말 개똥같은 논리죠. 귀멸의 칼날 원작의 최근 근황을 보면 자존심이 아무리 센 무잔이라도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죽음이 다가오자 자존심 따윈 버려버리고 도주를 택하게 되죠. 어찌됐든 무잔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이었으니 그 센 자존심을 버려버린 건 당연했습니다. 자신은 살기 위해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면서 하연 소집대에 죽기 싫어 주들을 피해 다니던 하연을 죽였으니 무자는 정말 전형적인 나는 되고 너는 안 되시기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띠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몇 번이든 일어서서 앞길을 가로막는 기살대원들을 무자는 해충 취급을 하며 그들의 쓸데없는 발버둥을 역겨워해합니다. 하지만 무잔 자신이야말로 해충인 것을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무잔이 알 리가 없죠. 해충은 원래 인간의 주관적인 견해로 생겨난 개념이며 생활의 여러 방면으로 해를 끼치는 벌레를 뜻하는데 무잔이야말로 수많은 이들을 죽여 많은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줬으며 본인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살기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모습까지 보여왔으니 정말로 해충에 적합한 셈이죠. 무잔의 선민주의와 자존심, 이기주의 덕분에 무잔이라는 캐릭터는 최종 흑막인과 동시에 동정심 하나 안 느껴지는 정말 답이 없는 추하면서도 사악한 절대 악이라는 역할을 훌륭하게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인공 일행을 비롯한 기살대가 결국 절대악 무잔을 이길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죠. 무잔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엔 무잔의 그런 사상들이 크게 한몫 기여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무자는 인간 따위가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함을 띠고 있었는데요. 그런 무자는 요리이치와의 첫 만남 때에 순식간에 온몸이 베이고 자신의 세포를 태우는 상처를 몸에 쭉 새기게 되어서 긴 시간 동안 숨어 지내는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종 국면에서도 타마요가 만든 인간으로 되돌리던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실컷 타마요를 도발함과 동시에 약의 성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질 않아 후에 발휘되는 나머지 약들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없었죠.
귀살대를 무시하고 자신이 이길 거라 생각하던 오만한 무자는 타마오의 약들과 요리이치가 남긴 상처들로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그제서야 신경계를 뒤틀어 놓는 혈기술을 사용하고 나죠. 처음부터 그런 혈기술들을 사용해 전력으로 갔다면 귀살대는 진작에 패배했을 겁니다. 무잔이라는 인물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유대. 무잔은 그 유대를 무시하며 오랫동안 악행을 저질렀지요. 사람들의 긴 유대는 무잔이 지금껏 저질러온 짓들에 대한 업보와 더불어서 무잔 본인의 크나큰 실수인 오만함으로 인해 형 귀살대에게 찾아온 기회에 합세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로 완벽을 추구하던 무잔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김열의 칼날. 긴 시간 동안의 인과응보로 무잔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결말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